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17회차 라리가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이 이 전북과 울산의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경기 보느라 조금 촬영이 늦어졌었는데요. 일단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중에 경기들이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어떤 팀과 어떤 팀이 붙는지 또한 지금까지의 경기력을 봤을 때 어떤 팀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기로 분석을 했고요. 정말 초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바이올리드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바이올리드는 지난 주말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 지지난 주말이죠. 그 경기 때는 그라나다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었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바이올리드는 가르시아 그리고 페레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 페레아 그리고 알렉스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바이올리드는 전방에서의 공격진들의 이런 개인 능력 그리고 뒷공간이나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준수하긴 하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경기력 역시 최근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스의 특징도 바이올리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역습이나 크로스,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카디스의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바이올리드는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이 좀 많고 제공권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바이올리드보다는 카디스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디스의 라데스만 키퍼의 최근의 선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이올리드의 공격력으로는 그리고 결정력으로는 득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디스의 수비도 단단하지 않다라는 점과 체력적으로 그래도 지난주 주말에 경기가 없었던 바이올리드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카디스의 승보다는 무승부에 더 근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바이올리드의 단통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베티스와 2대2 무승부, 알라베스는 우에스카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발렌시아는 코레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어냈었고 경기력이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크로스와 역습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정력에선 좀 아쉽긴 합니다. 알라베스도 역습이나 크로스 이런 한방 자체가 있긴 하지만 발렌시아와의 이런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발렌시아가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발렌시아가 불안한 편이긴 하지만 알라베스의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득점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홈에서의 발렌시아는 그래도 믿을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두 팀이라면 저는 발렌시아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레알은 헤타페와 0대0 무승부, 베티스도 발렌시아와 2대2로 비겼습니다. 레알은 라모스, 바스케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마르틴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베티스의 공격력 그리고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변의 느낌이 드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모스 그리고 나초 바란 이런 세트백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이 가능했다면 베티스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레알의 단통 승을 갔었을 것 같은데 이런 센터백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지난 경기 헤타페에게 슈팅 숫자도 밀렸던 그럼 좋지 않았던 모습의 레알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는 모습들과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었던 모습들 그리고 이런 수비적으로 센터백들의 공백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면 베티스의 이변도 예상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센터백들의 출전이 어렵다면 최종 픽에서는 아마도 베티스 사이드로 갈 것 같고요. 또는 출전이 가능하다면 레알 사이드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베티스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초안에서는 레알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우에스카는 알라베스에게 1대0 패배, 헤타페는 레알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우에스카는 실바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에르난데스가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헤타페의 경기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경기력은 괜찮습니다. 압박이나 쿠쿠레야를 활용한 이런 공격, 이런 부분들이 나쁘진 않은데 쿠쿠레야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것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런 헤타페의 결정력,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시즌 헤타페가 고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는 연승을 하던 상황에서 알라베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팀 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일단은 헤타페보다는 우에스카 쪽이 조금 더 경기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정에서의 헤타페는 믿을만한 팀은 아니라는 점과 라인 컨트롤에 대한 이런 문제들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헤타페라서 우에스카는 라파미레를 활용한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나 크로스 공격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에스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스카 사이드로 본다면 승급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말씀드렸듯이 경기력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근접해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헤타페의 결정력이라면 우에스카가 한 골 넣고 이것을 잠갔을 때 헤타페의 추가적인 득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우에스카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좀 헤타페에게 우에스카가 밀리는 모습이 있어서 이 경기는 최종픽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레반테에게 5대1 승리,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리그 경기는 없었고요. 컵 경기가 있었는데 결승전에서 빌바오에게 4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에스투피난 그리고 이보라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파티 그리고 쿠티뉴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컵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은 그런 바르셀로나이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대승을 하긴 했지만 상대의 이런 자책골로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간 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고 경기력도 최근에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의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기에는 지금의 경기력으로 그리고 지금의 결정력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보여줄 때가 많은 팀이고 수비진의 주력이 좀 느려서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이라서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르셀로나를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비아레알이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그렇다면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이변 없이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셀타비고는 카디스와 0대0 무승부, 오사수나는 엘체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셀타비고는 미나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알바레스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 이니고 페레즈 그리고 후안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도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셀타비고는 미나 선수가 복귀할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지난 경기 카디스와 비기긴 했지만 원정에서의 셀타비고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에서 하는 그런 경기라는 점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의 경기력이 좀 준수하고 셀타비고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과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오사수나의 수비 역시 측면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중앙의 공간 그리고 제공권에서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셀타비고의 3인방이죠. 아스파스, 미나, 놀리토가 나온다면 이런 오사수나의 수비를 생각해봤을 때 측면에서는 크로스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제공권에서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 그런 오사수나라면 저는 홈에서의 좋은 그런 셀타비고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셀타비고의 단통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소시에다드에게 2대1 승리, 그라나다는 지난 주말 경기가 없었습니다.
지지난 주말이죠. 그 경기에서는 바이돌리드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일단 원정에서의 그라나다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 상대로 이기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뭐 지난 바이돌리드와의 이런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상대가 바이돌리드였었고 세비야의 원정에 가서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으로 승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그라나다가 뭐 일단은 한 방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도 고민이 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그라나다의 수비가 침투 선수 놓치고 공간도 굉장히 많고 또 이 크로스 이런 부분들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비야의 수비를 일단은 그라나다가 공략하기에는 그라나다가 일단 세비야의 수비 자체가 이 역습에서의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나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라나다가 역습이 좋은 팀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 없이 세비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컵 경기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에게 4대0 대패를 했고요. 아틀레티코는 에이바르에게 5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빌바오는 베르시체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펠릭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아레즈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빌바오는 두 개의 컵 경기에서 이제 컵 경기 대회, 컵대회죠. 컵대회 결승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두 번 다. 한 번은 소시에다드에게 패배를 했고 한 번은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만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컵 경기에 조금 더 초점을 뒀었던 빌바오였었는데 다시 리그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빌바오고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입니다.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빌바오가 그래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이긴 하지만 뒷공간을 가끔씩 노출할 때가 있고 아틀레티코가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조금은 성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변을 고려하고 있는 경기인데요. 일단 이변을 고려하는 부분은 공격에서의 이 아틀레티코의 주축 자원들인 펠릭스와 수아레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와 세트피스도 좋은 편이긴 하지만 윌리엄스를 활용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역시 좋은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변의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경기고요. 홈에서 빌바오는 괜찮은 팀이죠. 이런 홈에서의 빌바오의 모습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 아틀레티코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빌바오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어제 K리그 영상까지 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두 리그 다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일단은 방향 자체는 조금 잡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포항의 단통 무승부, 2번은 광주FC의 단통승, 3번은 강원FC의 무패 투픽, 4번은 바이돌리드의 단통 무승부, 5번은 발렌시아의 단통승, 6번은 레알마드리드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7번은 인천의 단통 패배, 8번은 수원FC의 승무패로 지었습니다. 9번은 성남FC의 단통승, 10번은 우에스카의 단통승, 11번은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 12번은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 13번은 세비야의 단통승, 마지막 14번은 빌바오의 무패 투픽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